많은 감독들이 토트넘을 좀 꺼려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리 케인에게 달렸다. 케인이 남기로 결정을 하느냐, 케인이 이 감독이면 남겠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오늘 이제 무리뉴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레비를 저격합니다. 레비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Mr. Levy didn't let me win the title at Spurs. 결승전을 앞두고 본인을 잘랐다라는 거죠. Who else is there for Spurs after Slot rules him out of the managerial race? 슬롯이 현재 스퍼즈, 토트넘과 룩아웃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모두가 슬롯이 토트넘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슬롯 감독이 재계약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What happened with Arne Slot? Rodgers takeovers as a fortunate for the Tottenham manager post from Arne Slot. 이게 이제 뭐냐면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나에 대해서 많은 루머들이 들리는 걸 봤다. 근데 나는 정말 그거에 감사하지만 나는 페이노르트에 남아서 우리가 이 올해 만들었던 그림을 계속 만들고 싶다. 이렇게 아르네 슬롯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혹시나 내년에 해리 케인이 떠난다 이런 말을 들어서 아르네가 야 잠깐만, 이게 케인이 없는데 내가 지금 괜히 여기서 우승하고 여기서 챔스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토트넘 갔다가 케인까지 없으면 그럴 바에는 페이노르트 있는 게 낫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모두의 망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There is not and there has not been. 이거는 다 어쨌든 간에 조용히 비밀리에 진행이 됐고요. 나는 내년 시즌 페이노르트와 함께하는 게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약금이 높았어요. 이제 20 밀리언 파운드면 얼마냐면 320억이 현재 얘를 데려오려고 하는 돈이에요. 위약금이 20 밀리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르네 슬롯을 데려오고 오려면 위약금 그만큼을 내야 돼, 페이노르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거 레비 입장에서도 이거 에바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데려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clusive. Rodgers offer Tottenham job with Porter, Luis Enrique on standby. 브랜든 로저스가 토트넘 좁에 포터와 루이스 엔리케는 스탠바이에 있는데 브랜든 로저스에게 토트넘 좁을 오퍼했다. 브랜든 로저스. 현재 브랜든 로저스를 선임하는 걸로 얘기를 최대한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레엄 포터랑 루이스 엔리케도 쇼트리스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토트넘은 아마 브랜든 로저스에게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비상의 불이 떨어졌다. 아르네 슬롯이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사이드 토트넘을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로테르담에서 어쨌든 간에 이 네덜란드 리그를 우승을 했고요. 본인의 스타 플레이어 쾌추와 산티아고 히메네즈랑 같이 토트넘에 조인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토트넘 보드진이 리버풀, 셀틱, 레스터시티에서 감독을 한 로저스에게 오퍼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4월부터 그는 레스터에서 잘린 이후로부터 현재 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트넘은 더 이상의 창피를 당하기 싫기 때문에 로저스에게 이 직업을 오퍼했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거며, 로저스가 토트넘이 오퍼한 이 딜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저스가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요걸 한번 봐봅시다. 토트넘의 가능성이 있는 3명의 감독. 원래는 여러분들 엔리케 입장에서는 ATM이 이번 시즌 못하고 있을 때 시메오네가 뭐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리케가 시메오네를 대체해서 ATM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시메오네의 팀이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시메오네 버스는 단단했다. 2층짜리 버스였다. 이거 방탄유리요! 거의 이 정도죠, 여러분들. 굉장히 버스가 단단했기 때문에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엔리케 토트넘 썰 이렇게 흘러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왔냐면 엔리케 첼시 이야기, 첼시 썰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첼시 쪽에서 엔리케와 미팅을 하고 결국에는 엔리케와 함께 하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누구를 영입했냐? 포체티노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게 빠그라진 상태고, 토트넘 썰이 나오고 있는데 저 엔리케가 어디가 나오고 있냐면 PSG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PSG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PSG는 감독이 사실상 정해져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로파 리그를 우승한 조세 무리뉴 랄랄랄랄랄랄라 조세 무리뉴 랄랄랄랄랄랄라 조세 무리뉴. 사실 무리뉴예요. 무리뉴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 썰 요거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게 그레엄 포터 토트넘 썰이 나오고 있고 브랜든 로저스 토트넘 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오늘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로저스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해. 그래서 로저스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토트넘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레엄 포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라이튼에서 잘했어요. 지금 데제르비가 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이유 포터 덕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포터 덕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포터가 하던 축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포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선수들 영입 그 다음에 똑똑한 선수들을 데려다 놨다라는 거. 요 부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데제르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축구는 포터랑 완전히 여러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토트넘 보드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포터 뽑을래, 엔리케 뽑을래, 브랜든 로저스 뽑을래 하면요, 전 일단 토트넘은 입장에서는 포터는 아웃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리케냐 로저스냐인데 당연히 기회가 있다면 퍼스트 픽이 돼야죠, 엔리케가. 근데 엔리케는 사실 본인의 명성을 잃고 싶지 않을 거다. 여러분들 엔리케가 바르셀로나 감독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감독, 가장 승률이 높아요. 근데 이 감독이 여기에 와서 개고생을 해서 또 커리어가 짓밟히게 된다면, 커리어가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인 거야. 또 이 사람도 이제 빅클럽을 가기보다는 이제 무리뉴처럼 AS 로마 같은 데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AS 로마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승 타이틀을 도전하는 빅클럽을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리케도 지금 굉장히 신중히 본인의 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좁혀져서 현재는 브랜든 로저스로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로저스, 어떤 로저스입니까? 우선 리버풀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버풀에서 1등을 할 뻔했던 감독, 그 다음에 리버풀의 리빌딩을 잘 만들었던 감독,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 셀틱이랑 레스터시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브랜든 로저스 감독의 셀틱을 한번 봅시다. 와, 여러분들 브랜든 로저스가 셀틱에서 이런 걸 했어요. 만만한 감독은 아닙니다. 물론 셀틱이야 뭐 항상 리그를 우승하는 팀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셀틱과 레인저스가 우승 트로피를 위해 싸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브랜든 로저스가 셀틱에 가서 우승 트로피들을 다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셀틱에선 잘했고, 그리고 레스터시티에 와서 이번 시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사실 FA컵에 감동의 스토리를 썼다. 이것도 우리가 안 바라볼 수 없어요. 레스터시티에 온 다음에 FA컵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저스가 저한테 어떤 감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능력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로저스를 되게 높게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로저스의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저스가 첼시에서 무리뉴가 있을 때 18세 감독이었나 2군 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감독,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무리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고 무리뉴랑도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만약에 포터냐 로저스냐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브랜든 로저스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포터가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포터 첼시에서 장악력이 없어 보였다. 그 다음에 로저스는 이번 시즌 성적이 안 좋았을 뿐 장악력을 잃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 그리고 로저스는 월클 선수들을 감당을 잘 했던 감독, 예를 들어 제라드, 스티븐 제라드, 수아레스, 이런 선수들을 다 본인이 만져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는 저는 충분히 토트넘에 가서 슈퍼스타를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굴 말씀입니까? 제이미 바디 정도면 슈퍼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로저스가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터 입장에서는 빨리 프리미어리그를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로저스가 함께한 공격수는 골을 잘 넣었다. 로저스와 함께한 공격수는 여러분들 항상 골을 잘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저스와 함께하게 된다면 슈퍼선,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더 다시 득점력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무리뉴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좀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있었던 모든 구단들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구단을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게 가능하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인터 밀란, 포르투, 첼시 얘기하면서 그들의 팬들도 나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커넥션이 느껴진다.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모두가 어떻게 여러 클럽을 사랑하냐라고 하지만 난 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말하냐면 But Tottenham? I don't think so. 하지만 토트넘은 그렇지 않다. 근데 왜 그렇지 않냐?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관중과 호흡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레비를 저격합니다. 레비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Mr. 레비 didn't let me win the title as Spurs. 결승전을 앞두고 본인을 잘랐다라는 거죠. 결승전을 앞두고 본인이 스퍼즈의 타이틀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는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무린요도 본인은 트로피를 못 들어 올린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곳마다 트로피는 따라온다. 트로피는 주어지는데 토트넘에서는 없었다. 야, 여기서 이제 무리뉴가 무관 토트넘 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감독들이 토트넘을 좀 꺼려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리 케인에게 달렸다. 케인이 남기로 결정을 하느냐, 케인이 이 감독이면 남겠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사실 토트넘을 감독하러 가게 되거나 여러분들 어떤 팀을 감독을 하러 가려면 그 팀의 스쿼드를 먼저 바라봅니다. 이 스쿼드면 내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 스쿼드면 내가 4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리케인한테는 30골이 있고 25골 정도가 있고 소니한테는 15골에서 20골 정도가 보이고 셉세비한테는 한 7골 보이고 그 다음에 히샬리통한테 한 5골 보이고 이렇게 사실 숫자를 맞춰봐요. 그 다음에 뒤에서 뭐 로메로한테 세트피스 때 코너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5골 정도 기다릴 수 있고 페리시치가 남게 된다면 페리시치한테 한 4골 정도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숫자 카운팅을 들어가요. 그러면서 야 호이베르, 벤탄쿠르, 스킵 보면서 비슈마 이런 애들 미드필드진 보면서 여기 4명을 통틀어서 4골 나오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골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해리케인이 이제 풀려나기 때문에 해리케인이 떠나냐 안 떠나냐 이게 좀 토트넘 감독들에게 중요한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내가 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감독이 선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좁혀진 거는 이 3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르네 슬롯은 이제 떠나간 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에게 이 셋 중에 한 명을 픽하라 하면은 저는 당연히 1번은 루이스 엔리케입니다. 근데 엔리케가 왔으면 좋겠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르셀로나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승률, 그 다음에 뭐 공격 능력, 그 다음에 뭐 재차 압박,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축구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감독이고, 그 다음에 윙어들을 사이드에 넣어서 그런 아이솔레이션이나 이런 플레이를 잘 주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솔레이션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엔리케 다음으로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브랜든 로저스를 무조건적으로 포터보다 더 높게 사고 먼저 쓰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토트넘은 벌써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무리뉴에서 콘테를 간 순간, 그 다음에 콘테를 경질하고 스텔리니와 메이슨을 간 순간, 4등 안에 들지 못한 순간 올 수 있는 감독의 풀이 더 작아졌다. 안 그래도 쪼잔한데 더 쪼잔해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브랜든 로저스가 오게 돼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게 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 메이슨 I'm ready to take on this job. 나는 이 일을 맡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도그는 I don't think so.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메이슨이 아직 토트넘을 감독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경기에서 보여줬냐면 뉴캐슬 경기,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 경기, 그 다음에 아스톤빌라 4-4-2, 그 다음에 라인이 높은 팀에게 제대로 못 풀어나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갑자기 3백에서 4백으로 바꾸는지, 4백으로 털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메이슨은 저는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전방 압박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내려서서 수비하다가 공 뺏어서 소니의 적극적인 카운터택을 이용하든 이 두 개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애매하게 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랜든 로저스, 그레엄 포터, 루이스 엔리케, 토트넘과 링크가 뜨고 있는 이 세 명의 감독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